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B의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주기율표를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로줄을 주기라 그러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같은 주기 원소들이 아니라 같은 족 원소들이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이들 우리가 이제 동족 원소라고 말하죠. 동족 원소. 자, 3번. 주기율표는 원소의 밀도가 아닌 양성자의 수 또는 원자 번호가 높아지는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원소들을 나열한 거죠. 자, 4번. 최근에 발견된 원소들은 모두 7주기에 속한다. 뭘 배웠냐면은 주기율표는 총 1에서 7주기까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견된 원소들은 이 맨 마지막 가로줄인 7주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왼쪽 아래가 아니라 이쪽 오른쪽 위에 존재한다고 했죠. 자, 2번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 전기가 잘 통한다, 열을 잘 전달한다, 즉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좋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이다, 광택이 있다, 충격을 가해도 얇게 퍼지거나 길게 늘어난다. 이러한 특징들이 금속 원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금속 원소가 여기 수은과 알루미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금속 원소인데,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중에 뭐가 답이냐? 지금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 답이 될 수 없고, 알루미늄이 이제 답이다. 자, 3번. 자, 원자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전자를 갖고 있다. 이 원자 번호가 결국에는 양성자 수를 의미를 하고, 원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 숫자가 같아야 되죠. 자, 2번. 1족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1개이다. 1족이 아니라 1주기 원소가 전자 껍질 수가 1개이죠. 그러니까 그 주기는 그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그 주기에 속한 숫자만큼의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있죠. 자, 3번. 네, 3번이 이제 맞는 말이죠. 2번에서 이제 3번만 족에서 주기를 바뀐 건데 이게 맞는 말이고. 자, 4번.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다. 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 14족이라면은 여기에 속한 이 1의 숫자가 그 족이 가진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탄소라든가 아니면은 규소 같은 것들이 있죠. 자, 5번. 전자는 한 전자 껍질에서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설명했죠. 4번.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 맞고, 물과 반응해서 용액이 염기성을 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질들을 설명했냐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기체들을 모아서 불을 갖다 대면 이제 폭발하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했을 때 염기성을 변하기 때문에 페놀프탈린 용액과 반응하면은 용액이 자주색으로 변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쉽게 반응하므로 석유 또는 액체 파라핀에 보관을 하고. 자,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들의 여러 성질들을 영상으로 봤는데 그 중 하나가 알칼리 금속이 굉장히 이제 잘 잘리고, 뭐 손으로 눌렀을 때 잘 눌러지고, 이런 이제 성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우 단단한 게 아니라 매우 무르고, 그 다음에 밀도가 뭐 작다. 밀도가 작아서 이제 물 위에 동동 뜨죠. 자, 5번은 사실 이제 기말 범위에 좀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이 알칼리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이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4번.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 이거는
뭘 고르면 되냐면은 같은 족에 속한 원소를 고르면 돼요. 뭐가 있나요? B하고 E가 있죠. 그래서 B하고 E가 같은 족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그 이유는 뭐라고 서술할까요?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수. 그래서 같은 양상의 반응 또는 결합을 보인다. 자, 6번. 지금 여러 가지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A에서 C 중에 3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이 3주기 원소인지 판단하려면 우리가 전자 껍질 수를 세면 되죠. 전자 껍질 수가 3개면은 3주기 원소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B하고 C가 전자 껍질 수가 3개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 A에서 C 중에서 금속 원소는 두 가지이다. 사실 이 문제를 조금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 A, B, C가 뭔지를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가운데에 뭐 원자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쓰면 되죠. 7번에 해당하는 거는 질소, 12번에 해당하는 거는 마그네슘, 17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염소죠. 그럼 이 중에서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져야 되는데, B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고 C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위에 C, 여기 있는 이제 CL이 나트륨과 반응했을 때 반응식을 서술해야 되는데, 우리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트륨 등의 금속과 굉장히 잘 반응한다고 했었죠.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ENA 플러스 Cl2. 이거를 좀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Cl과 같은 원소들도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즉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Cl2가 어쨌거나 반응을 해서 ENaCl이 된다. 이걸 이제 프린트에 있던 반응식 그대로 쓴 거죠. 자, 8번. 3주기 원자 A에서 C의 원자과 전자수를 지금 나타낸 것인데, 3주기면 이제 전자 껍질 수가 3개, 그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각각 1, 2, 3인 거는 A가 나트륨, B가 마그네슘, C가 알루미늄이죠.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알루미늄의 원자과 전자수가 3이라고 해서 3족에 속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트륨까지는 1족, 마그네슘까지는 2족인데 그 다음 13족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족이 아니라 13족에 해당한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니은 A는 실온에서 물과 반응한다. 나트륨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물과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한 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고 말을 했었죠. 디귿 A에서 C는 모두 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이건 이제 알고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모두 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자, 9번. 5가지 원소를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가하고 나가 되게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게 이제 맞으면은 뭐 맞는 거고, 뭐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자면은 가의 경우에는 이제 금속 원소인가 물어본다면은 이 중에서 리튬과 나트륨만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할로젠 원소인가,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세 개 중에서는 이제 Cl이 할로젠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C로 갈 거고, 나머지 아르곤과 산소가 이제 할로젠 원소도 아니고 금속 원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D2로 가겠죠. 자, 10번. 지금 수업 시간에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하고 현대 주기율표의 차이점으로 이제 가장 큰 거를 이제 뭘 설명했냐면은 이 원소들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즉 뭐 정확한 용어는 원자의 질량이죠. 원자의 질량, 원자량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했다고 그랬죠. 네, 원자 번호나 양성자의 수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기억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네, 주기라고 하고 1주기에서 7주기가 있다고 말했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자, 금속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디 위치한다 그랬어요? 이쪽에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죠. 왼쪽 아래 부분에 위치한다. 같은 가로줄에 속하는 원소가 아니라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을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말을 하죠. 같은 가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고,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12번. 각각 이제 문제 한번 써볼까요? 헬륨이고, 얘는 질소, 얘는 네온, 얘가 리튬, 얘는 마그네슘. 이렇게 쓸 수 있고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C는 비금속 원소이다. 질소는 비금속 원소가 맞죠.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원자과 전자수는 2가 B의 2배이다.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수가 2개, 리튬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 13번. 수업 시간에 이제 나트륨이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반응식도 이제 같이 프린트에 썼었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이 계속 잘못 썼죠. 이 NA가 이 H2와 반응해서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고, 두 개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런 OH-라는 이온을 생성하며 추가적으로 수소기체를 생성을 한다. 이들을 ENaOH라고 나타내도 무방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ENaOH라 나타내도 무방하다. 자, 14번. 주기율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뭐 계속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죠. 아까도 나왔는데, 아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할 때 얘는 1족이고 얘는 2족이지만은 그 다음 넘어갈 때 얘는 13족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붕소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수가 3개지만은 3족이 아니라 2주기에서는 13족에 속한다. 13족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보기고, 자, 1족에 있는 원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1족에 있는 원소가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H로 시작해서 H는 비금속 원소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은 리튬, 나트륨, 칼륨 등등이 있죠. 근데 이제 밑에부터는 다 이제 금속 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주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씩 증가를 하죠. 주기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 수도 증가를 한다. 자, 15번. 금속 A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알칼리 금속이라는 단서가 있고 가장 가볍다는 단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 2차 전지의 재료로 사용된다.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몇 개 리튬과 나트륨의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트륨은 가로등이고 리튬은 기억해야 될 게 배터리에 이제 쓰인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금속 A는 리튬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자, 리튬은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써보자면은 H, 헬륨, 그 다음 리튬, 여기에 있는 원소죠. 1족에 2주기에 속하는 원소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1개죠.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수 1개이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발생한다. 자, 원소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철, 구리는 금속 원소 맞고, 금속 원소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맞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힘을 아무리 가해도 뭐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기만 한다. 자, 플라스틱은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표에 나와 있죠. 비금속 원소로 플라스틱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4번 맞는 말이고 5번도 맞는 말이고, 자 3번이 틀렸네요. 자 17번,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마다 한번 하나씩 이제 이렇게 원소들을 다 적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편합니다.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해볼까요? A에서 E 중에서 금속 원소는 세 가지이다. 금속 원소인 거는 여기 중에서 마그네슘, 칼슘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는 틀렸고, 자 C와 D의 전자 껍질 수와 같다. C하고 D는 같은 주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와 같고, C와 E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C하고 E는 같은 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죠. 18번, 자 수소, 얘는 붕소, 네온,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인데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A는 비금속 원소인 수소이다. 맞는 말이고, B는 전자껍질 수가 2개이다. 2주기에 속한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껍질 수가 2개 맞죠. 자 C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다. 네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로 이제 최대치가 채워지죠. 전자가 모두 채워지는 게 맞고, 자 4번, D는 할로젠 원소에 속한다. 할로젠 원소가 아니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죠. 자 5번, E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7개다. 17쪽에 속하기 때문에 7개 맞죠. 또는 할로젠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수가 7개다. 자 19번, 지금 할로젠 원소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자료가 쫙 나와 있는데, 지금 플루린에서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는 커지지만은 반응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가 맞고, 틀린 거죠. 자 실온에서 기체 상태의 할로젠 원소는 2가지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녹는 점과 끓는 점 데이터로 이들의 이제 상태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고 말을 했죠. 우리가 이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실온에서 각각 기체,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인 거는 2가지이다. 또는 우리 실온 20도씨가 끓는 점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높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기체 상태인 거고, 20도씨가 여기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얘는 액체 상태인 거고, 녹는 점 자체가 20도씨보다 이제 크면은 얘는 고체 상태인 거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할로젠 원소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동조 원소에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원자 번호가 17인 원소의 원소 기호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이제 주기율표 외우고 있죠. 17번은 CL이고, 그럼 바닥 상태 전자 모치 모형은 가운데 양전하를 표시해 준 다음에 전자 껍질을 이제 3개를 그려서 3주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그려봐서 다들 이제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이렇게 8개의 전자를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7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7개까지만 그리면 되죠. 자 21번, 각각 기억에서 리을까지 들어갈 숫자를 한번 써봅시다.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자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최대 2개의 전자 채워준다고 했고,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 할로젠 원소는 7개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합하면은 총 17, 17이다. 자 22번, 지금 가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 하죠? 얘는 알칼리 금속이라 말을 하고, 대표적인 성질 2가지만 서술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자유롭게 몇 가지 골라서 쓰면 됩니다. 답지에도 몇 가지 성질들이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를 참고하거나 답지를 참고를 합시다. 자 23번, 원소 A에서 D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수은, 탄소, 황, 철 중에 하나라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실온에서의 상태로 하나를 추론할 수 있죠. 다 고체인데 하나만 유일하게 액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수은이 액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는 수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탄소, 황, 철 중에 하나인데 탄소하고 황은 비금속 원소고 철은 금속 원소죠. 그런데 이제 금속 원소의 특징이 이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게 A하고 D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지금 좋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뭘 알고 있냐면은 어,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금속 원소지만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 D 중에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철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고, 그러면은 대신에 전기 전도성이 안 좋은 B가 이제 황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용도로 각각의 이제 원소들을 추론해야 되는데, 남은 게 이제 탄소하고 철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차량이라던가 선박, 건축 자재 같은 것들에 이제 쓰이는 뭐 좀 이제 강도가 필요한 이런 이제 원소로 쓰이는 게 아무래도 D가 철에 가깝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야겠죠. 네, A는 흑연, 즉 탄소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추론했으니까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봅시다. 자, A는 탄소인데 A는 2족 원소가 아니라 14족 원소죠. 원자과 전자기수가 4개이고, 예, 원자과 전자기수가 4개이고 14족의 원소에 해당한다. B의 원자과 전자기수는 6개다. 황은 이제 산소와 같은 족이 있었죠. 6개인 거 맞고, 그 다음 디귿 C와 D는 금속 원소이다. 수은하고 철 둘 다 금속 원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자, 24번. 마찬가지 주기율표 일부가 지금 나와 있죠? 한번 각각의 원소 기호를 적어 봅시다. A는 수소, B는 헬륨, C는 마그네슘, D는 칼륨이죠.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가로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기 원소 맞고,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자, 이거는 조금 실수하기 쉬운데, A하고 D는 같은 족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소는 예외적으로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으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음. 같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 한 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리튬부터 시작되는 이 알칼리 금속과 수소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같은 족이지만은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 자, B와 C의 양성자 수의 비는 1대 6이다. B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C는 원자 번호가 1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의 비도 2대 12, 즉 1대 6이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자, 25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원자들의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순대로 나열했다고 했고, 같은 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와 같다.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와 같다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인 거 맞고, 이제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그 원소가 속한 원자과 전자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1, 2주기는 8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밖에 구성이 안 돼 있죠. 첫 번째 가로줄은 수소하고 헬륨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복이네요. 자, 26번. ABC를 지금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2주기 17쪽에 속하는 원소는 플루오린이고, 3주기 1쪽에 속하는 원소는 나트륨, 그 다음에 3주기 18쪽에 속하는 원소는 아르곤이죠. 자, 위에 보면은 일단은 이 C가 나트륨에 가장 적합하겠네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뭐
이런 금속 원소의 특징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내가 연한 노란색의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이제 말을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르곤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 전도성도 없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에 속하기 때문에 B가 디귿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비활성 기체에는 이번 뭐 중간고사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근데 뭐 이 문제만은 어쨌거나 풀기 위해서는 비활성 기체 개념을 알긴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짝지을 수 있습니다. 자, 27번은 되게 쉽죠. 그 원자번호가 3번인 거는 바로 리튬인 거 알고 이름도 리튬이라고 쓰면 됩니다. 밑에 뭐 설명들은 각자 다들 읽어봅시다. 28번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성질이 이제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을 고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하고 가그룹을 고르면 된다. 자, 29번 주기율표에 이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A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A하고 D 중 하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A와 C가 알칼리 금속이라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A에 해당하겠네요. 얘가 D에 해당하고 왜냐면 A가 알칼리 금속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C에 해당하겠죠. 그럼 나머지 16쪽의 2주기 원소 얘가 B에 해당한다.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세로줄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원자과 전자수는 D가 가장 크죠. 이 1쪽은 1개, 그 다음에 16쪽은 6개, 17쪽은 7개이기 때문에 D가 가장 크고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 말을 했고 열과 전기도 잘 통하죠.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단 B 얘는 이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존재한 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또는 B를 직접 산소지, 산소는 비금속 원소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30번 이건 뭐 서술형 답안 쓰듯이 한번 적어볼까요? 같은 종마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가지기 때문이다. 자, 31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골라볼까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반응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반응성의 차이로 리튬과 나트륨을 구분할 수 있다. 알칼리 금속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이 있을 때 나트륨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반응성이 더 커서 이 반응성의 차이로 둘을 구분할 수 있고 주기가 작아질수록, 즉 주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같은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고 4번하고 5번은 프린트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넘어갑시다. 자, 32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에 관련된 실험들인데 하나씩 보면은 가는 지금 알칼리 금속 이제 칼로 자르는 모습이에요. 칼로 자르면은 굉장히 잘 잘린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칼로 잘리는 것부터 무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반응시킨 후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자주색으로 변했다고 나와 있죠. 자주색으로 변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용액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물 공기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것도 얘기를 했죠. 자, 원소 X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체고 광택이 있고 칼로 쉽게 잘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고 이거 전부 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3번은 이 중에서 알칼리 금속인 리튬을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리튬이 여기 X의 원소 기호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명시를 해야 되니까 자,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식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것도 프린트에 있는 방식 그대로 적은 거니까 네, 다들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35번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설명. 원자과 전자수는 7개라고 했었고 반응성의 크기는 같은 족에서 할로젠 원소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고 했었죠. 주기율표 17족에 속하고. 자, 4번에 틀렸죠.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되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틀린 보기다. 5번은 맞죠. 뭐 이거와 연관이 되어서 이제 원소 Y에 대한 설명. 액체이다라는 것부터 일단은 수은 또는 브로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런데 젓갈색을 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죠. 젓갈색을 띠는 그 액체인 원소 뭐 있었어요? 브로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브로민에 해당한다. 지금 원자 가에서 다에 대한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얘는 전자인 것은 확실하나 이 초록색과 주황색이 양성자, 중성자 중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밝혀야겠네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원자 안에서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보면은 전자의 수가 2개인데 주황색은 2개지만은 초록색은 1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황색 입자가 양성자에 해당하고 얘가 초록색이 중성자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니까 가의 원자 번호는 1개, 1번, 나는 2번, 다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 가와 다의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가도 원자과 전자수가 1개, 다도 원자과 전자수가 1개 있어서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수소하고 리튬, 가하고 다가 이제 수소하고 리튬이잖아요. 이 둘은 같은 족에 속해 있어도 엄연히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38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써볼까요? 얘는 리튬, 얘는 탄소, 얘는 플루오린, 얘는 나트륨, 얘는 염소, 아르곤이죠. 자, 리튬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거 맞죠. C와 E는 나트륨 등의 금속과 쉽게 반응한다. 여기 F하고 C를 얘기하는 건데 할로젠 원소들은 나트륨의 금속과 쉽게 반응을 한다고 했었죠. A에서 F 중 원자과 전자수는 F가 가장 크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좀 쉽게 낚일 수 있는 게 18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0개라고 말을 했었죠. 왜냐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과 전자의 수를 0개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F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제 작은 거겠죠. 자, 39번 한번 써봅시다. 수소, 베릴륨,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이 중에서 비금속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1번은 틀렸고,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같은 족에 속해 있어도 이 수소하고 밑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은 엄연히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었죠.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 B하고 C는 지금 같은 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죠. C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산소를 얘기하는데 그 실온에서 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들 외우라고 했었죠. 그중에 이제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C 6개죠. 6개로 이제 가장 크다. 40번 18쪽 원소를 제외한 18쪽 원소를 제외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A를 보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예요. 그러면은 이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의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데 18쪽 원소를 제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륨은 제외하고 A는 수소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자 껍질 수가 3개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인 거는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전자수가 7개인 거는 원자 번호 7번인 뭡니까? 이게 이제 질소에 해당하죠. 질소. 그래서 A의 이제 기억은 수소의 전자수 1개에 해당한다. A와 B는 같은 종 원소이다. 같은 종 원소 맞긴 하죠. 화학적 성질이 다를 뿐 이제 수소와 나트륨은 같은 종 원소가 맞고, B하고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다르죠. 나트륨은 전자 껍질수가 3개지만은 지수는 전자 껍질수가 2개이기 때문에 다르다. 41번. 나트륨의 이제 성질에 관련된 실험들이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위에 내용들을 안 보고 그냥 우리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나트륨은 공기 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금속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쉽게 광택을 잃는다고 말을 했었죠. 자, 나트륨은 물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왜냐면은 물과 쉽게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고, 물과 반응시켰을 때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나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으로 변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죠. 42번. 주기율표 일부. 얘는 이제 2주기까지밖에 안 나있네요. 수소, 리튬, 이제 플루린에 해당하는데, 자, 금속 원소는 이 중에서 리튬 한 가지만 금속 원소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는 같아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은 화학적 성질이 다를 뿐 원자과 전자수는 같다. 그리고 B와 C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수가 같다. 43번. 원자 번호가 9번이다. 아예 직접적인 힌트를 줬죠. 9번이기 때문에 가는 플루오린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치약에 사용된다는 것만 봐도 사실 이제 플루오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플루오린이 지금 이제 수소기체와 반응할 때 반응식을 서술하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제 프린트에 있는 그 반응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H2하고 F2가 반응해서 EHF가 된다 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자, 44번. A하고 B는 금속 원소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 2주기 3주기 중에서 금속 원소인 게 지금 기역하고 디귿이잖아요.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각각 기역하고 디귿에 해당하는 원소일 거고, 그다음 B하고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9인데, 잘 보면은 기역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디귿은 2개, 그 다음 니은은 6개, 리은은 7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역 디귿 중에 하나가 B인데, 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9가 되려면은 어떤 조합밖에 안 나오냐면은 2개하고 7개를 합해서 9개인 조합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기역하고 디귿 중 하나는 무조건 B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1개인 거 하고 합하려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8개가 되는데 8개인 건 없고, 이제 디귿이 이제 B가 되어서 이제 리을이 C가 되어서 2개가 합한 게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9개가 되게끔. 그럼 나머지 기역은 A가 될 거고, 그럼 남은 니은이 D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짝지으면 됩니다. 자, 45번. 지금 W에서 Z에 관한 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하고 전자 껍질에서 이제 차이를 계산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고맙게도 W에서 Z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써봅시다.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염소를 짝 쓰고 A와 B 값을 적어봅시다. A는 원자과 전자 수인데 원자과 전자 수를 적어보면은 1개 7개, 1개 7개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를 적어보면은 리튬은 이제 2개, 플루오린도 2개, 나트륨은 3개, 염소도 3개죠. 그럼 절대값 A-B를 계산하면은 얘는 1, 5, 2, 4가 되죠. 그러면은 위에 W가 리튬, X가 나트륨, 그 다음에 Y가 4니까 염소, Z가 5니까 플루오린에 해당한다. 그럼 W는 나트륨이 아니라 이제 리튬인 거고 틀렸고, Y하고 Z, Y는 지금 Cl이고 Z는 플루오린이죠. 그래서 둘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맞고 둘 다 할로젠 원소. 자, X와 Y, X는 이제 나트륨이고 Y는 Cl인데 둘 다 이제 3주기에 속하는 원소로서 전자 껍질 수와 같죠. 자,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46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1에서 20번의 원소 중 하나다라고만 정보가 나와 있죠. 이제 다만 또 하나 힌트가 있다면은 이들의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다 이제 그 원자과 전자수 빼기 전자 껍질 수의 절대값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뭐 이제 바로 그냥 3, 4, 3, 3인 원소가 각각 뭐뭐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은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머리가 빠르게 안 돌아간다면은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씩 다 써서 이제 추론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그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 껍질 수를 한번 쫙 적어 볼게요.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7, 18, 19, 20번까지 적은 다음에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먼저 적어볼까요? 원자과 전자수 적으면은 뭐 얘는 1개고 주의할 건 이제 2번 헬륨은 0개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0. 18쪽은 0개라는 거. 다시 1, 2, 3, 4, 5, 6, 7, 0, 1, 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전자 껍질 수를 적어보자면은 전자 껍질 수 1번, 2번 1개씩, 3번부터 10번까지는 2개씩, 그 다음에 11번부터 18번까지는 3개씩, 그 다음에 19, 20번은 4개씩이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원자과 전자수에서 전자 껍질 수를 이제 빼보면은 절대값을 계산해보면은 0, 1, 1, 0, 1, 2, 3, 4, 4, 5, 2, 그 다음에 2, 1, 0, 1, 2, 3, 4, 3, 3, 2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사실 지금 설명하느라 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혼자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겠죠. 막 금방 안 된다면은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제 공부가 제대로 좀 덜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생각나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조금 각각의 원자과 전자수와 전자 껍질수를 이제 잘 가지고 노는 연습을 좀 하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원자 번호가 4개가 연속이면서 이 값들이 3, 4, 3, 3이 되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여기가 있겠죠. 3, 4, 3, 3. 자, 그렇기 때문에 WZ는 16, 17, 18, 19번에 해당하는 뭡니까 이게? 여기가 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칼륨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3, 4, 3, 3인 이 4개가 황, 염소, 아르곤, 칼륨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WZ 중 원자과 전자수는 Z가 가장 작다. 아니죠. 아르곤이 가장 작죠. 아르곤이 이제 원자과 전자수 0개이기 때문에 기호는 틀렸고, Y와 Z의 전자 껍질 수는 같다. Y는 지금 전자 껍질 수가 3개고
Z는 전자 껍질 수가 4개죠. 다르기 때문에 니온도 틀렸고, W에서 Z 중 금속 원소는 여기는 칼륨 하나뿐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47번부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낸 그 기출 문제들을 좀 가져온 건데, 앞에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47번 한번 봅시다. 자,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 프린트 나와 있는 거죠. 1조 원소는 모두 금속 원소에 속한다. 자, 틀렸죠. 왜냐면은 맨 위에 있는 수소가 이제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물론 다 금속이지만은, 그래서 수소는 이제 비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 틀렸고, 플라스틱은 비금속 원소에 해당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사실은 이제 그 비활성 기체 파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얘는 맞는 얘기고, 아니죠. 몰라도 되는 얘기가 아니죠.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잠깐 헷갈렸는데, 금속 원소는 이제 그 표에 나와 있지만은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배웠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가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의 존재를 유추하였다. 이게 이제 그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의의라고 말을 했죠.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의의 알아둡시다. 네,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존재를 유추했다. 자, 48번. 한번 봅시다. 지금 ASD가 리튬, 탄소, 염소, 수은 중 하나인데, 아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이 B가 수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리튬, 탄소, 염소 중에서 염소는 또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D가 염소에 해당하고, 그럼 나머지는 리튬과 탄소인데, 탄소는 이제 건전지도 쓰이지만은 아무래도 용도가 이제 흑연인 여기에 오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A가 리튬이고 건전지 또는 전지에 해당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자, 리튬과 수은 둘 다 금속 원소에 해당하죠. C는 3주기 원소이다. 자, 탄소는 3주기 원소가 아니라 2주기 원소죠. 그 다음에 D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개이다. 맞죠? 염소는 할로젠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수가 7개이다. 자, 49번. 자, 전자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2개를 고르는 건데,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 아니라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계단과 경사로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죠. 계단은 이제 특정한 높이에서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데,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높이든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위치할 수 있다. 이때 얘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얘를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모양을 띈다. 자, 2번.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라고 말을 했죠. 이건 정이니까.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낮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8개가 아니라 2개의 전자가 채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수가 아니라 양성자의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을 이뤄서 원자는 중성 상태를 띈다. 자, 50번. 지금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을 다 합해야 되는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족은 18족까지 있다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18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0개이다. 자, 현대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주기율표가 총 1에서 7주기까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이제 아예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1쪽에 있는 7개의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6개의 원소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한다. 그래서 6개죠. 자, 리을 1번에서 20번의 원소 중에서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수소 있었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염소 있었고, 그 다음에 18쪽에 해당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었죠. 총 몇 개입니까? 총 8개죠. 그래서 8개이다. 합하면은 32. 됐죠? 자, 51번. A하고 B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는데 전자 수를 세보니까 A는 리튬, B는 이제 전자 껍질 수가 3개이고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니까 얘는 이제 염소에 해당하겠죠. 염소. 해봅시다. 자, A는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작다. 알칼리 금속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리튬은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작죠. 자, 실온에서 A는 고체, 리튬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자, Cl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자, 이 염소가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이게 뭡니까? H2하고 Cl2가 반응해서 EHCl이 생성이 되는데, 이 HCl이 물에 녹으면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을 나타낸다라 말을 했었죠. 틀렸고.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였는데, 뭐, 52번까지는 당연히 아무도 안 외웠겠죠. 뭐, 몇 명 외우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은. 근데 텔루륨이라는 이 원소가 5죽에 이제 16족에 속한다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6족에 속하면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입니까? 6개겠죠. 그 다음에 16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뭐가 있나요? 뭐 산소라던가 황 같은 것들이 있죠. 둘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이제 제시라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2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뭐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 이건 이제 기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 반응이나 또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2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원자과 전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동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원자과 전자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화학 결합이나 반응을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